2024년 가을에 우리 온 국민이 너무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 문학상 수상.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책은 바로 한강 작가의 작품 천둥꼬마 선녀, 번개꼬마 선녀입니다. 여러분들 한강 작가님이 그림책도 썼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일단 여기 좀 보시겠습니다. 한강 작가님의 사인입니다. 2020년 1월 30일 책방 오늘에서 한강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요만큼 나온 게 뭔가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그날 굿즈에도 사인을 받은 거죠. 한강. 네, 지금은 책방 오늘이 서촌에 있지만 2020년만 하더라도 양재동에 있었거든요. 가끔 서점에 가면 한강 작가님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때는 한강 작가님이 그 서점을 운영하는 줄 모르고 단골 손님이 잠깐 가게 봐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게 봐주는데 가가지고 막 사인해 주세요 막 이러면 약간 귀찮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럴까봐 방해를 안 하려고 가급적 사인을 안 받고,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있는 거예요. 제가 가는 요일이 일정해서 한강 작가님이 카운터를 본 날도 일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 번 볼 때마다 한 번씩 사인을 받아놓은 게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쁩니다. 이 천둥꼬마 선녀, 번개꼬마 선녀는 하늘나라에 사는 두 꼬마 선녀 이야기예요. 너무 심심해서 땅으로 몰래 구경을 오려다가 걸려서 할머니 선녀님한테 혼나요. 옥황상제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할머니 선녀님한테 혼나는 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할머니 선녀가 혼만 낸 건 아니고 할머니 선녀님은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있기에는 너무 번거로웠던 옷도 이렇게 짧게 잘라주고, 그리고 머리도 가채 무거운 거 이렇게 장식되어 있는 거 다 떼고 가볍게 이렇게 날아다니기 쉽게 이렇게 머리 모양도 잘라줍니다. 그러고는 땅으로 구경 가는 아이들에게 상자를 하나씩 선물로 주시는데요. 한 상자에는 은빛 창이 들어있고 다른 상자에는 하늘빛 북과 북채가 들어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쵸. 천둥과 번개입니다. 비 오는 날 천둥과 번개가 치는 이유는 무서운 괴물이 오는 게 아니라 꼬마 선녀들이 세상 구경으로 온 거예요. 이 책의 헌사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천둥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천둥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그리고 새벽이에게. 이 새벽이는 아마 그 한강 작가님의 아들 같아요. 뭐 효에게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새벽 효자 쓰나 봐요. 저는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는 아이에게,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에게 이렇게 두 개로 써놓은 게 너무 좋았어요. 천둥 번개를 무서워하는 아이한테 무서워하지 마, 하나도 안 무서워 이렇게 억지로 달래는 이야기 안 하고, 무서워하든 무서워하지 않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런 뜻 같아서요. 듣다 보면 천둥 번개 무섭지 않다는 거 알게 되거든요. 꼬마 선녀들이 놀러 내려온 거니까. 한강 작가님 말고도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 중에 그림책을 쓴 작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안그래픽스 출판사에서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그림책 시리즈를 낼 정도예요. 이 책은 우리 집에 온 파도, 이 책은 멕시코 시인인 옥타비오 파스가 쓴 책이에요. 제가 이거를 샀을 때는, 이 책을 샀을 때는 제가 출판사 를 안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노벨상 메달이 입체 조각이 돼서 딱 붙어 있는데, 와, 저런 거 다 제작비 엄청 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천과 종이 같이 예쁘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그래픽스에서 나온 이상의 날개라는 그림책 브랜드고요. 정말 이 책은 만듦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길게 소개하고 싶은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중국의 모옌 작가의 돌풍입니다. 모옌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나 근데 모옌 작가가 누군지 몰라 하고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40대 50대 분들 중에는 혹시 붉은 수수밭, 패왕별이 이런 영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영화 원작자입니다. 모옌 작가가. 이 돌풍 그림책의 내용은 이제 싱얼이라는
학생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급하게 듣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동네에서 유명하던 할아버지예요. 뭘로 유명하냐면 일 잘하는 걸로. 그 싱얼 할아버지네 낯은 언제 봐도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저 집에서 쓰는 도끼도 다 맨날 너무 손질 잘 돼 있고, 저 할아버지가 벤 거는 누가 봐도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베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철두철미하고 굉장히 자기 일에 성실하던 할아버지. 그런데 사실은 이 싱얼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이 싱얼이랑 할아버지네 집에 와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한 7살쯤 할아버지 풀 베러 가시는데 따라가요. 싱얼이 따라가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돌풍이 부는 거예요. 멀리서 하늘이 검으면 바람이 부는 거고 짙은 회색이면 비가 오는 거란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아버지가 애한테 해줘요. 그러고 나서 같이 잔뜩 손수레에다가 풀을 베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멀리서 보이던 돌풍이 이제 이 할아버지와 손주를 덮친 거죠. 어린 손주와 이 손주 앞에서 이 할아버지가, 안 그래도 깐깐하고 철두철미한 이 할아버지가 돌풍에 밀리지 않고 정말 꼿꼿이 버텨 서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돌풍이 다 지나가고 났을 때는 이미 풀들도 다 벤 풀, 기껏 베어놓은 풀들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그 수레 틈 사이에 꽂혀있던 풀 하나를 이렇게 이제 싱얼이 보다가 이렇게 휙 던져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느 날 풀 하나를 들고 오셔가지고, 싱얼은 이게 무슨 풀인지 안다, 이거 알 거다, 그렇게 하고는 무슨 풀인지 물어봐야겠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다 큰 손주를 못 보고 돌아가신 거죠. 이 싱얼이 그 풀을 보면서 할아버지랑 있었던 그 7살 때 돌풍에 맞서 있던 할아버지의 모습, 비록 그 풀은 다 뿔뿔이 흩어져 날아가 버렸지만 그 돌풍에 지지 않고 서 있었던 할아버지의 모습 이 아이가 7살 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하고, 그러고는 그 풀을 소중하게 자기 앨범 속에 넣으면서 끝이 나는데요. 저는 그 얘기 보면서 또 다른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소설이 생각났습니다. 자연에 맞서 힘껏 싸웠지만 다 잃어버리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노인과 바다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생각나지 않으세요? 기껏 거대한 청새치와 맞섰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상어들이 다 뜯어먹는 바람에 뼈밖에 남아있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그 거대한 청새치와 맞서서 몇 박 며칠을 밤을 새 가면서 맞섰다는 그 기억, 그리고 결국은 그 청새치를 잡았다는 자긍심은 노인의 것이죠. 싱얼 할아버지의 풀립도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이 돌풍은 그 모엔 작가의 단편으로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은 큰 바람, 대풍, 이런 제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책 돌풍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어떤 위험, 위기 이런 것들은 늘 갑자기 닥치잖아요. 큰 바람이라고 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덮친 돌풍, 그런 것에 맞서서 비록 풀 하나만 남더라도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때로는 그렇게 버티는 힘이 되는 게 나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나를 바라봐주는 어린 손주, 누군가가 있을 때 더 많이 버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단편 소설을 그림책으로 만든 이 책 너무 좋아합니다. 이것 외에도 정말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그림책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아시는 책은 이 잃어버린 영혼일 것 같아요. 잃어버린 얼굴이랑 잃어버린 영혼 두 개가 이렇게 세트처럼 나와 있는데요. 올가 토카르축 작가의 작품입니다. 폴란드. 이 영혼을 잃어버린 남자가 이 책에 나와요. 이 사람이 왠지 모를 병에 걸려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그러죠. 영혼을 잃어버려서 그렇다. 네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너무 세상에 뛰어다니느라고 영혼이 너를 차마 못 따라오고 잃어버린 거니까 영혼이 따라올 수 있도록 조용한 데 가서 잘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도 영혼이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잘 체크해 봐야겠다. 내 영혼이 아직까지 나를 못 쫓아왔으면 조용한 데 가서 앉아서 좀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이렇게 말로 하기가 너무 미안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그런 줄거리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의미를 가득 담은 그림들, 아름다운 그림들이 쭉 펼쳐지거든요. 지금 아마 어떤 분들은 저 그림책 글자가 없네 하고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게 찾아온 영혼입니다. 찾아온 영혼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잃어버렸던 거예요. 이 아름다운 그림책은 이야기는 앞 페이지에 한쪽으로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 뒤는 다 글자 없는 그림들입니다. 그림들 가만히 보다 보면 정말 잃어버린 내 영혼이 나를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책, 여러분들한테 같이 읽어보자. 노벨 문학상 수상작은 때로 우리에게 너무 어렵지만 이 작가들이 쓴 그림책은 정말 깊이나 재미나 이런 것들로 어느 것 하나 빠질 것 없이 너무 훌륭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줄 몰라도 정말 그림책으로도 너무 많이 유명하거든요.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얼굴. 근데 좀 웃긴 거는 여기에서는 올가 토카르축이고 여기에는 올가 토카르축 이렇게 똑같은 출판사에서 똑같은 번역자가 다 했는데도 작가 이름 표기가 약간 달라요.